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1월 첫째 주가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둘째 주이기는 한데 첫째 주는 하루였으니까 거의 26년 들어서 첫 번째 주가 지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발표가 됐고요. 좀 중요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봐야 될 건 딱 심플하게 간단하게 딱 표현해서 22평을 기다리고 있다. 22평이 올라오기 전까지 고가를 뚫을 수 없다. 근데 하락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즉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물론 등락하는 과정에서 이날부터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차트를 보거나 어떻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미리 알고 정보를 알면 이게 무언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시세에. 그리고 그게 수급에 의한 내용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움직임 보세요. 한 달 동안의 움직임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매도했습니다. 올라가서 매도 물량을 크게 키웠어요. 그리고 그건 실적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굳이 시간 걸려가면서 그렇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기를 보시자고요. 이 구간에서 11월 달에 빠졌을 때 이때도 어떻게 됐었느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즉 수급은 중요합니다. 왜?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수급이 매수로 들어온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매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 거냐?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원리는 미래 가치를 가격에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에 대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파악이 돼요.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 보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결정되고 나서 한미반도체 시세가 시작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쪽 구간에서 50%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50%. 자, 왜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느냐?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관련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휘어잡고 있고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HBM에서는 더 뛰어나죠. 근데 이것도 곧 물량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방향을 잡아놔야 돼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더 상위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보세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엔비디아도 당연히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건 25년도의 움직임인데 길게 보더라도 어때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만들어 왔고 이렇게 강세 구간이 연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메모리의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6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AI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까지,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엔비디아의 시세는 삼성전자의 시세로 연결되고 삼성전자의 시세는 하이닉스의 시세로 연결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AI 관련주들 중에서 반도체 쪽 그리고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와 같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라고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신고가부터 시세가 진행됩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기 10월달. 이건 바이오예요. 근데 모두 다 뭐예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계속 발생을 하죠. 56%. 1월 9일 날 매도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를 드렸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54%. 언제? 11월 4일 날. 그리고 1월 9일 날 36%의 수익 구간. 모두 다 가격 확인이 나온 다음입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한 결과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시장의 반등 구간을 만들어줬을 때 어떻게 된다?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데 한국 시장까지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다시 강세 구간으로 갈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의 관련주들까지 강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강세 구간 계속되죠. 결과는 76%의 수익 구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1월 9일까지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이미 매도한 물량 보면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수익 구간은 꾸준하게 나옵니다.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가격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뭐 삼성전자가 내립니다. 여기서 조금 내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내린다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왜 말이 안 되느냐? 삼성전자는 이미 시세 구간을 신고가 이후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요 날일 겁니다. 1월 6일 날. 장중에 5% 내리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내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신고가 구간에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간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세 구간 중에 있고 언제 어디서나 매수 구간을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분할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관련주들을 가지고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D램 가격은 하루에 1%씩 올라가요. 하루에 1%대씩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1복리 1% 정도의 등락 구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9월 달부터 9만 포인트에서 50만 포인트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1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죠. 근데 이격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22편까지의 간격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 그 간격을 보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DI나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확장시켜서 본다면 두산테스나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다 뭡니까? 등락 구간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모두 다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특정한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시세가 갖춰졌을 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나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만 한미도 반도체, DI도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도 반도체, 원익홀딩스도 반도체 다 반도체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 종목군들의 집중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수익 구간을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분산 투자.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삼성전자 지금 매매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관련주들은 등락폭이 크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먼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됩니다. 이 쉬었다 가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이런 종목군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잖아요. AI 투자가 진행된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전기 부족 사태와 함께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게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돼요? 1년째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이때부터 7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팔면 안 된다. 사라. 그렇죠? 왜 신고가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9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선데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기준, 하이닉스 기준에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보합권이다. 최근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하고 주도주 위주로 강세는 계속되고 주도주 간의 순환매 중에 있다. 반도체 관련주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 금지. 제가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할 필요가 없고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 주변주들 매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한 30%, 4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쪽은 매도하고 삼성전자는 보유하면서 한미반도체는 등락 구간을 거칠 테니까 반등 확인 과정에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주도주들에 대한 부분. 모두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9일 날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 어때요? 매도 구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30%대, 50%대 이렇게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클로복 같은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요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0606 화면 한번 보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계속 잡죠. 1월 9일까지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고, 25년도 여름에도 188%, 151%, 117%, 세 자릿수의 수익 구간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전기 부족 사태가 계속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먼저 진행한 결과다. 다른 것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신고가 그리고 매도 176%. 정확하게 제가 1월 9일날 매도 구간 잡아드렸죠. 이렇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면 안 된다. 로봇주 다른 것들 보더라도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101%의 수익 구간, 세 자릿수 수익 구간 계속 터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로보티즈 101%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쉬었다가 다시 가죠. 이렇게 됩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지금 왜 봅니까? 가는 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를 해야 되고, 왜? 추세를 잡고 있으니까 함부로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 팔아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리는 걸 확인하고. 근데 삼성전자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면 되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을 매도하고 다시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